도널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백악관에서 만난 새로운 세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우크라이나는 유리한 위치에서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상원은 결국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 법안에 대한 절차적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이 순간의 의미는 표결이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장례식이 있던 날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법안 공동저자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장례식 직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상원의원들의 비공개 회담 직후였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일련의 인터뷰에서 전선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계획과 이 땅의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의 긴급 공급 요청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겨울에 방어할 수 있도록 무기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 전략 자체도 변경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방송에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워싱턴 방문에 대한 새로운 세부 사항과 백악관에서 그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0만 명 구독자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제 도널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한 달 만에 두 번째로 직접 만남을 가졌고 그 후 젤렌스키는 상원의원들과 만났습니다. 여기서 멀리 가지 않고 바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주목한 점은 러시아인들이 "봐라, 젤렌스키가 백악관의 뒷문으로 들어갔다고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악관이 젤렌스키를 그렇게 대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바로 말하고 싶은 건 당신네 그 소민영 같은 얼간이 블라디미르 푸틴은 워싱턴에도 못 들어올 겁니다. 백악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쓰레기는 문명 세계에 들이지도 않습니다. 트럼프는 그와 전화 통화조차 하지 않습니다. 7월 8일에 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 좀 다무세요. 이런 거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러시아인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미국 유튜브에 들어갈 때는 세수를 해야 합니다. 머리도 빗어야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무리와 함께 있지 않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그는 문명 세계로 나왔으니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지워집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제재 법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구체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고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이 2년 넘게 작업해온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옥의 제재로 불리며 이 용어는 린지 그레이엄이 직접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 대통령에게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크렘린이 에너지 제재를 우회하도록 돕는 국가들에 대해 표적 수입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트럼프는 러시아산 석유의 5대 주요 수입국을 포함해 최대 10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도와 중국도 포함됩니다. 이 문서는 또한 트럼프에게 이러한 관세를 자신의 재량에 따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중국에는 예외가 있어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이 러시아인들을 돕더라도 다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7월 29일 상원에서의 표결이 절차적인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이 표결은 상원 본회의에서 법안 논의를 시작하고 모든 서면 수정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즉, 앞으로 이 문서는 최종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원에서의 심의와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이어집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앞서 이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뒤에야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 법안이 마침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 순간의 상징성에 대해 젤렌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오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작별하는 날에 상원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법안에 대한 절차적 표결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법안입니다. 표결 집계 현장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86명의 상원의원이 이 문서를 지지했습니다. 이것은 린지 그레이엄의 계획을 실현하는 첫 번째 단계이며 분명히 평화를 향한 한 걸음입니다. 그리고 상원의원들은 젤렌스키를 상원 갤러리에서 투표의 일부를 지켜보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는 박수를 치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상원의원들은 이미 그에게 박수로 답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의 미국 방문에는 또 다른 중요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는 지금 이미 폴란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의 만남 후에 젤렌스키는 엑시오스와 포크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전선의 상황 평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젤렌스키에 따르면 현재 주도권은 분명히 블라디미르 푸틴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의 손실을 근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푸틴은 한 달에 3만 명의 병사를 잃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손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전쟁을 멈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도권은 푸틴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젤렌스키는 푸틴이 주도권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젤렌스키는 러시아 측의 의도에 대해 더 자세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추가 군사 행동으로 나아가며 이 지역 다른 국가들도 도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더럽고 야만적인 대중에게 팔 수 있는 더 쉬운 승리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잘 안 되니까 왜 이웃나라의 일부라도 점령하지 않느냐? 심지어 나토 국가라도 말이죠. 그걸 재빨리 승리로 포장해서 이 더럽고 미개한 러시아인들을 전쟁으로 선동하고 그리고 나서 물러날 수도 있고 뒤로 슬쩍 빠지면서 조금 실수가 있었네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중요한 건 러시아 사회가 다시 한번 전쟁의 피해 굶주린 상태로 준비되게 만드는 거야.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여전히 이란으로부터 무기를 받고 있으며 북한에서 추가로 3만 명의 군인을 받아들이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이들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과 기타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추가로 50만 명의 군인, 동원 가능성에 대비해 눈에 잘 띄지 않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별도로 밝혔다. 협상 과정에 관해서는 젤렌스키가 묘사한 상황이 상당히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의 특사인 제러드 쿠슈너와 스티븐 비트코프는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가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결국 이란에 할애하고 있다. 트럼프와의 만남의 한 가지 결과로 쿠슈노와 비트코프가 향후 2주 이내에 키이우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것은 그들이 러시아를 여러 번 방문한 뒤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그들과 평화협상 재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세히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그들이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고 했다. 즉, JJD 벤스가 말했듯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릴스로 우크라이나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 멋지긴 하다. 하지만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다. 러시아 미사일이 병원을 파괴하는 모습을, 학교를, 주택을 파괴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아이들을 죽이고 민간인들을 살해하는 모습을, 발전소를 파괴하고 상점과 식량 창고 등을 공격하는 모습을, 이것은 직접 눈으로 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어떤 야만적인 짐승들과 상대하고 있는지. 젤렌스키에 따르면 쿠슈너와 비트코프는 여전히 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외교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하지만 젤렌스키 자신은 회의적입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투 중단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회의론과 현재 전장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는 러시아와의 평화협상 재개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종식 협상 진전에 대한 질문에 젤렌스키는 신중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답변의 요지는 아직 실제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행정부의 주요 관심이 이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젤렌스키의 미국 방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실질적 질문입니다. 그것은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용 요격 미사일의 공급입니다. 젤렌스키 본인에 따르면 그는 트럼프에게 패트리엇용 이른바 겨울 미사일 패키지를 긴급하게 우크라이나에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공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겨울까지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 300기를 받을 전망입니다. 젤렌스키는 또한 화요일 회의에서 트럼프가 이런 요격 미사일, 즉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을 위한 라이센스 발급을 가속화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많은 수의 요격 미사일 생산을 위한 라이선스를 받더라도
1년에서 5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기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이 진작부터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도우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 이러한 요격미사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 백악관 방문 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대표들과 직접 만났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관계자들도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그 요격미사일을 생산하지만 이미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기술 이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신중하게 접근하며 트럼프로부터 어떤 보장이나 확신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가 트럼프에게 이런 요청을 한 맥락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군공군의 자료에 따르면 7월 6일 밤 대규모 공격이 있었을 때 안타깝게도 방공군은 단 한 발의 탄도미사일도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바로 패트리언용 탄약 부족 때문입니다. 즉, 우크라이나 방공군은 러시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별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는 이란 문제와 관련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관계에 관한 것인데 직접적인 정보는 없지만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정확히 무엇이 논의되었는지는 공개된 자료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어제 저희가 이 내용을 다뤘고 제 텔레그램 채널에도 있습니다. 이미 영상이 퍼졌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젤렌스키와 네타냐후가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의 장례식에서 뭔가를 아주 감정적으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며칠 안에 여기에 대한 추가 정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가까워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워싱턴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예를 들어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만남을 인용하자면 트럼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에 있어 급격한 전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들은 젤렌스키가 항상 트럼프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그를 설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왔다고 이 매체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만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즉,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매우 호의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참모들의 조언을 따라 당분간 더러운 러시아인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과는 접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의 영향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먼저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야 대머리 독재자 푸틴과 전화로 연락하라는 거죠. 하지만 제재로 다시 돌아가자면 우크라이나에게 제재 법안이 첫 번째 절차적 심의를 통과하는 것은 분명히 실제적인, 비록 중간 단계이긴 하지만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최종적으로 발효되기까지는 상원에서의 최종 표결이 남아 있습니다. 하원에서의 심의와 대통령의 서명이 남아 있습니다. 즉, 절차가 끝나기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패트리어트 미사일 생산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약속도 아직은 정치적 의지에 불과합니다. 직접 미사일을 공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본인이 대량 생산을 시작하는데 1년에서 5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 점도 요격 미사일 부족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에게 러시아산 석유 구매자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모스크바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 수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도와 중국과의 관계에서 평판과 무역상의 손실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국가들이 이 제재 법안의 대상국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원에서 제재에 대해 86대 12라는 압도적인 양당 지지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 내에서 모스크바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크렘린의 관망 전략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점은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가 앞서 언급한 전략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리자고 했죠. 그들은 분명 시간을 끌고 있었고 이제는 그게 오히려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절차적인 표결조차도 워싱턴이 이제 이렇게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압박하려 했습니다. 러시아에 어떤 양보라도 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것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뻔뻔스럽고 러시아는 뻔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계속 압박하고
이미 슈퍼거래를 약속받았는데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트럼프의 선거운동과 대통령 임기 초기를 떠올려 봅시다. 마르코 루비오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와 군사고문들은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가하고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그래도 계속한다면, 동의하지 않으면 그때는 모스크바에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나리오에 관해서는 저는 우리가 세 가지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재 법안이 남은 절차를 통과하고 실제로 러시아 석유 구매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몇몇 미국 상원 의원들은 이것이 푸틴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푸틴을 협상으로 이끄는 건 제재뿐 아니라 그의 파트너들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원 단계에서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자신의 재량으로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기 때문이든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패트리엇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요격 미사일 공급은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위해 같은 무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겨울 지원 패키지는 안타깝게도 약속된 시기까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요격 미사일은 유럽 국가들도 창고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7월 29일 미국 상원은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지옥 같은 제재 법안을 절차적 표결에서 지지했으며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최대 구매자들에게 최대 100가지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같은 날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이를 평화로 가는 첫걸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쟁의 주도권은 더 이상 블라디미르 푸틴의 손에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새로운 동원령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란과 북한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도널드 트럼프에게 300개의 요격 미사일로 구성된 긴급 겨울 지원 패키지를 요청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생산 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지만 단서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량 생산이 시작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급격히 방향을 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논의되고 있는 어떤 메커니즘도, 즉 어떤 것도, 예를 들어 패트리어트 생산 라이선스조차도 아직까지는 전선에서의 실질적인 상황을 즉각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것들은 지연된 효과를 가진 결정들입니다. 이 결정들의 실현은 의회의 후속 절차와 미국 방산업체들의 생산 일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진전이며 이에 대해 논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챙기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